기출문제집 풀고 채점한 다음엔 몇 점이네? 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친구들. 그러니까 점수가 늘 제자리인 거예요. 그거 순수 점수 절대 안 오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며칠 전 제 학생이 기출을 몇 번 돌리는데도 성적이 잘 안 올라요 라고 하길래 제가 딱 한 가지 습관만 고쳐줬어요. 기출문제는 평가를 위한 게 아니라 분석 도구로 써야 합니다. 오늘 영상 딱 5분만 집중하세요. 10명 중 9명이 잘 모르고 있는 진짜 기출 분석법 알면 여러분 다음 모의고사 점수 그리고 수능 점수 무조건 바뀝니다. 바로 시작해 보실게요. 우리 수험생 친구들 바빠 죽겠는데 단어 따로 외우고 독해 공부 따로 하고 기출 따로 풀고 이러지 마시고 단어, 문장, 문단, 문제 이 4가지 공부를 한 큐에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보면서 공부하면 너무 좋겠죠? 자, 정리해드리면 이런 순서가 되는 건데요. 이 순서를 지켜서 하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물론 2등급 이상 학생들은 내 필요에 맞게 순서를 왔다 갔다 조합하셔도 좋아요. 이미 본인 나름대로 자가학습 루틴이나 방법이 갖추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3등급 이하 학생들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게 좀 어렵고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인 학습이 될지 잘 모르는 친구들의 기준입니다. 하나하나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또 어떤 부분을 꼭 지켜야지 성적 향상이 빠르게 될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내가 빼놓았던 단계들이 있다거나 또 단계들 중에서 놓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꼭 살펴보세요. 그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에 무조건 성적 향상의 키포인트가 있을 테니까요. 특히나 4단계 문단 공부 부분이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제 학생의 습관을 고쳐줬던 그 내용이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일단 풀어야겠죠? 모의고사 문제집 보시면 이렇게 1페이지에 다 QR코드가 찍혀있어요. 이거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방송을 시작한 순간부터 70분 시간 맞춰서 꼭 풀어야 되고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 하면 안 되고 멀쩡한 정신에 푸는 것도 안 좋아요. 그 국어 수학 끝나고 점심 먹고 당쇼코 왔을 때 그 졸리고 눈앞이 흐린 느낌 그대로 처음부터 쭉 끝까지 풀어야지 제대로 된 테스트가 되고 지구력 훈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풀어서 나온 점수보다 시험장에서 떨어진다 싶은 친구들은 이 훈련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멀쩡한 상태에서 풀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 진짜 자기 실력이 아니었던 거죠. 0단계 문제풀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시험장 환경 최대한 그대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채점한 다음에 해설지를 옆에 깔아서 분석할 준비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단계는 오답을 정답으로 교정하는 과정이에요. 틀린 문제뿐 아니라 헷갈린 문제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고 쉽게 말해서 왜 틀렸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인 거죠. 왜 내가 고른 답이 틀렸고 답이 왜 정답인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보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평가원 또는 교육청 출제기관의 출제 패턴과 의도를 내 걸로 체화하려는 태도입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쌤 이것도 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대학 잘 가서 토론할 때 논증에 활용을 해보시도록 하고 일단 우리는 평가원에서 문제를 낸 의도를 좀 간파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원의 사고방식과 논리 추론 방식을 해설지를 통해 훔쳐보고 내 머리를 이식한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에는 총 10개 정도 유형이 있잖아요. 각 유형별로 접근법을 고민해보고 다음번에 내가 같은 유형, 빈칸을 푼다 아니면 주제, 제목을 푼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피드백을 스스로 해보는 과정인 거죠. 나에게 잘 맞는 해설지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 지난 영상 중에 등급별 기출문제집 추천 고르는 법에 대한 영상이 있거든요. 꼭 들어가 주시고 해설지마다 조금씩 지만 공통적으로 이렇게 문제풀이에 대한 해설 또 접근법 요령 같은 것들이 적혀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 오답 교정 여기까지는 기출문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이미 실천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문장 공부 즉 해석 공부인데요. 다시 문제지를 훑어보면서 해석이 막혔던 문장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답지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서 의미를 확인하고 독해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틀리거나 헷갈렸던 문항은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맞았던 문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하기 좀 힘드니까 형광펜으로 체크해서 그 부분만 확인해 주시길 추천드려요. 특히 요즘은 점점 더 선택지가 까다롭게 나오고 있으니까 선택지 문장 의미도 꼭 확인해 주세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는 시민 모의고사집이나 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장마다 끊어읽기 직독직해가 되어 있어서 위에서부터 쭉 읽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 자연스럽게 영어의 구문 구조가 이해되는 방식이니까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 여러분 수능 대비할 때 무슨 단어집이 가장 좋나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 무조건 기출에 나왔던 단어들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출판사에서 따로 회차별 명단어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섹션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출판사 기준으로 뽑은 단어들이고 내 자신이 모르는 단어 여러분 각자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랐거나 헷갈렸던 단어들을 추출해서 단어장에 정리하고 외워주세요. 아까 2단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가 한번 걸러졌기 때문에 수월하게 체크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2단계에서 문장 공부를 할 때 자연스럽게 단어 테스트가 이루어졌던 셈이죠. 그리고 밑에 바로바로 매칭시켜서 뜻을 알 수가 있고 오른쪽에 어휘어구가 따로 정리되어 있기도 하니까 참고해서 이렇게 단어장에 기재해가지고 모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품사가 좀 헷갈린다 그러면 AI에 검색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편하겠죠. 몰랐던 단어는 한 번 봤다고 잘 안 외워지니까 이렇게 모으고
가리개에 있는 단어장 구비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여러 번 반복 테스트하면서 암기해주는 방식으로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습니다. 자, 4단계. 여러분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선생님, 저는 왜 1, 2, 3단계 다 지켜서 하는데요? 라는 학생들은 4단계를 잘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이 독해가 안 되는 거는 단어, 문장 공부, 문제풀이 다 열심히 하는데 지문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열심히 외우고 문장도 해석이 돼요. 근데 우리는 시험장에서 이 문장들이 여러 개가 연결된 문단을 이해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시간에 비해서 내 기초 독해력에 비해서 써져 있는 정보가 너무 많은 거죠. 지문을, 전체 문단을 2분도 안 걸리는 시간 안에 빠르게 이해하고 문제까지 풀어야 해서 어려운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출모의고사를 풀 때도 그렇고 일반 문제집을 풀 때도 그렇고 오답 교정하고 독해 연습도 하고 단어 추출해서 외우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이 지문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 중요성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출제기관이 우리 학생들에게 원하는 거는 뭘까? 이 전체 구조를 보는 눈을 기르라는 거예요. 한국어로 써진 신문 볼 때 다 읽지 않잖아요. 전체적인 맥락 흐름을 보는 거죠. 그 중에서 중요해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이어가면서 사고를 확장 발전시키는 방식이란 말이죠. 영어 지문 볼 때도 똑같아요. 이제 단어 공부, 문장 공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단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문장 다음에 문장, 또 그 다음에 문장 이렇게 연달아 제시가 되었을 때 중심을 붙잡고 거기다가 살을 붙이면서 사고를 이어가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주제 제목 페이지에서 기세를 올리고 가야 되잖아요. 보통 여기에서 주눅이 들고 멘붕이 온다고요. 그리고 네 문제 중심으로 평소에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단어랑 문장 공부를 2, 3단계 지금 했으니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 해결이 됐고 막힘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로 최대한 2분 안에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본다고 생각하면서 마침표 찾고 한 문장에서의 동사 찾고 그러면 주어는 자동으로 찾아지니까 핵심 주어라고 하죠. 수식어군 다 날리고 중요 부분만 뽑아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똑같이 중요한 부분을 뽑아내서 앞뒤 연결을 지으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까는 틀린 문제를 시험장에서 다시 푼다면 어떻게 할지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문 분석하는 공부법에서는 마침표 점프업 리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혼자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고정 댓글에 지문 공부하는 자세한 방법 걸어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출을 풀기만 하는 학생들은 정말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고 내 혈압은 이거구나 하고 끝내면 건강이 좋아질까요? 당연히 아니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원인을 찾고 약도 먹고 생활습관도 고쳐야죠. 기출문제집도 똑같습니다. 점수를 확인하는 용도가 아니라 출제자의 사고방식을 훔쳐오는 분석 도구로 써야 되고 나의 문제풀이 개선점을 찾아서 루틴을 바꿔보는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냥 풀기만 하면 실력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잘만 활용하면 기출문제집은 단어, 문장, 문단, 문제 이 4가지 공부를 아우르는 아주 효자 공부법 자료가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